김영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마스크 수급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적인 대책 국무회의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를 오늘 국민들께 발표를 했습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의 김어란 교수님, SBS의 남지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지현 기자. 네. 일단 뭐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그리고 제가 차량 2부제, 5부제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마스크 살 때도 2부제, 5부제, 아까 5부제 시행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 간단하게 굵직굵직한 것만 좀 정리를 예. 해드리자면 기존에 한 10%로 제한했던 수출 완전히 금지해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다 국내 우리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러면 네. 지금 하루 생산량이 한 1,000만 장 정도라고 하니까 그동안 100만 장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이 100만 장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겠네요? 그건 수출이 허용 예. 가능한 거였는데요. 실제로 그만큼 수출이 됐는지는 제가 그거는 일단 예.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100만 장 정도가 수출해서 내수로 돌린다. 네. 예. 그래서 국내 공급을 일단 늘리고요. 생산, 유통, 분배 모든 것을 국가가 100%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어떻게 내가 과연 다른 사람처럼 뭐 약국이나 그런 데 가서 줄을 서도 못 샀는데 예. 할 수 있을 것이냐. 공평 보급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 공평 보급을 위해서 5부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한 주에 한 사람이 2매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게 제한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1980년생은 금요일에 5와 0으로 끝나는 사람은 금요일에 살 수 있게 하겠다. 5와 0 끝자리, 네.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출생연도의 기준으로 한다 끝자리 이거죠? 기준으로. 예. 그래서 월요일에는 1과 6으로 끝나는 사람들, 화요일에는 2와 7로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분산돼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수요일은 3과 8, 네. 목요일은 4와 9, 그리고 금요일이 5와 0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겠다고 밀집되고 몰리고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줄여드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한 주에 2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8매를 살 수가 있겠네요. 8매까지 살 수 예. 있는데 약국에서 이제 내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요. 사시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산 기록들이 다 남는 거죠. 이제 그래서 등록이 된다는 거군요. 네, 한 주에 2개까지만, 1인당 예. 2개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했으면 또 SBS 앞에 행복한 백화점 앞에 며칠 동안 그 길게 줄 섰던 거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마스크를 사실 우리가 일회용을 쓴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어 물품이 마스크밖에 없거든요. 이제 치료제랑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게 되고 그렇지만 생산은 한정돼 있고 네. 쓰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1인당 하루에 한 장씩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보면 한 사람당 일주일에 2개 정도밖에 안 돌아가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분배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껴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하루에 1,000만 장씩 만들어서 1,000만 장씩 태워 없애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급하겠지만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빨리 개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말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남정 기자. 네. 교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게 만 18세가 돼야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번호는 다 있습니다. 번호는 다 있습니까? 아니요. 출생 때 다 출생연도가 예. 그러니까 한국 주민등록이 없는 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이 마스크를 부모님이 대신 가서 사야 되는 그것도 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미성년자는 본인이 여권이 있는 경우에 직접 여권 가지고 와서 예. 사시거나 아니면 학생증과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법정 대리인과 함께 그러니까 방문해서 제가 얘기한 건 신분증이 이제 없는 경우겠죠. 예. 학생증과 주민등록 예. 등본은 가질 예.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과 함께 가서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이거 하나 있으면 되긴 되겠다는 얘기겠군요. 그러면 그쵸. 주민등록 등본은 그 가족 관계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어쨌든 그 신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이 예. DUR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DUR? 예, 그러니까 약을 샀을 때 중복해서 약을 처방받지 않도록 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병원하고 약국에는 그게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사실 마스크는 의약 외품이어서 그동안 DUR에 안 들어 있었는데 의약품처럼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오죽하면은 이런 대책을 내놓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대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 이 수급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편함 이런 뭐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뭐 충분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 이름으로 일주일에 2장은 보장이 된다. 그런 정도는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영모 차관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면서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2매 정도 사실 수 있게 했지만 당분간은 또 일찍 마스크가 소진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마스크 상황이 앞으로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뭐 한 달, 2달 간다면 모르되 어떨까요? 또 가갖고 사려고 했는데 2매라도 사려고 했는데 마스크가 떨어져서 못 삽니다라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건 또 어떡하죠?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역에 따라서는 또 예. 약국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부가 의식해서 설명한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주중에 못 사신 분들은 주말에 약국에 방문해서 구매했다는 이력이 없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2매라도 확실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불안감이 없어질 텐데 그걸 믿고 갔는데 만약에 또 마스크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더 불안하고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급한 곳은 사실 의료인들하고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마스크 오늘 수급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국무회의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어떤 토론이 그렇게 격렬했기에 국무회의가 중단이 됐을까요? 이게 아직 말이 좀 예. 많은데요. 원래 당초에 9시에 발표하려던 게 또 연기된 그렇죠, 거였거든요.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근데 아까 나온 그 마스크 오부제 그게 사실은 뭐 짝콜제로 이부제로 실시하려던 것 때문에 좀 논의가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짜에 몰리겠죠. 예.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 분산하기 위해 지금 사실 행복한 백화점 앞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밀집돼서 오히려 거기에서 또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높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분산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마스크 사려 편의점도 가보고 약국도 가보고 대형 마트도 가보고 온라인 판매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쉽게 구할 수가 없었고 또 마스크 있는 곳을 알아도 길게 줄을 서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형 마트에서 마스크를 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이 번호표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밤새 텐트를 치면서 기다리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국민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스크 사려다가 못 사신 분들의 불만은 뭐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이른바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겠다. 태어난 연도가 끝자리가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날이 다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정 기자가 다시 한번 월요일에는 몇 번이죠? 1과 6으로 1과 6 네. 이렇게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저는 화요일 날 살 수 있겠네요. 아, 예. 예.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일은 3, 8년생. 3으로 끝나거나 8로 끝나거나. 네, 끝자리가 3, 8이신 예. 분들, 그리고 목요일은 4, 9이신 분들, 예. 금요일에 5와 0이신 분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중에 주중에 구입하지 못 못하신 사신 분들이 네. 예.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정하겠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완치자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오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에서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적인 발생 상황을 보면 69.4%가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봉화군 소재 푸른 요양원에서 현재까지 36명의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들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실천을 계속 당부드립니다. 가능한 한 모든 모임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방역 당국이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남정 기자, 네. 오늘의 대국민 브리핑에서 저희가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지금 준비를 해 오셨네요. 네, 일단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이 한 곳 추가됐습니다. 경북 경산시인데요. 기존에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죠. 일단 이렇게 된 배경이요. 3월 3일 그제 기준으로 봤을 때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중 73%가 경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2차 감염,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 경산 지역 요양시설 두 곳에서 또 오늘도 확진자가 나와서 무려 347명이 추가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3월 들어서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아, 처음입니까? 네, 2월 29일에 사실 가장 많은 909명을 기록했고요. 3월 1일에 500명대, 그 이후에 600명, 500명대였다가 어제죠. 5일 하루 동안 438명이 확진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절대 긴장을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조금은 안심이 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네, 아까 영상에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조금 많이 초점을 맞췄던 정부의 방역 능력을 이쪽 산발적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분산을 하겠다. 어떤 지역인지 어떤 시설인지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봉화와 경산 등 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시쯤 종료됐을 건데요. 오전 11시 시작되는 행정조사 말하는 거죠? 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행정조사에 대한 좀 논란이 많았죠. 근데 지자체와 언론이 계속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좀 있겠다. 예를 들면 그 예배 특정 일자의 예배 당시 예배에 출입했던 사람 정말 누가 출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신천지 과천 교회를 조사를 한 겁니다. 교수님께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남지현 기자가 3월 들어서 첫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건 어쨌든 간에 조금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도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29일 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실제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양성률을 봐도 2월 29일 날 한 10%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자 수 대비 양성률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어제는 2.8%, 오늘은 2.7%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카이스트 이원재 교수가 만든 그래프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현재 맞는 추세군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검사를 받으신 분 가운데 확진 판정 받는 비율을 보면은
떨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신천지 교도의 유증상자 대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양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이제 유증상자 검사가 거의 끝나가면서 일반 이제 시민들의 증상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양성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받은 게 지난달 17일이죠. 18일. 확진 판정받은 게 18일, 17일 날 검사를 받았고 예. 18일에 확진 판정 받았으면 날짜가 이제 10일 보름 정도 지난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지났는데 이제 완치자도 그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보통 2주를 자가격리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치자도 좀 많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루에 수백 명씩 발생을 했었으니까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31번째 확진자가 18일 날 진단이 됐지만 이제 그 이후로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그 이후로 이틀, 3일 이후고요. 일단 한번 이제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2주 정도면 증상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격리 해제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격리 해제를 하거든요. 그 기간까지 보면 거의 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한 1주 정도 있으면 격리 해제가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진 판정 받는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사망하신 분의 비율은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많이 적다. 이거는 맞는 사실인 거죠. 뭐 이탈리아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은 좀 낮지만 이 그 사망률, 치명률 같은 것은 예. 이 상황이 다 유행이 좀 종료된 뒤에나 우리가 좀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직까지 뭐 낮다, 높다를 비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들어온 기사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 코로나19 환자들을 직접 치료한 그러한 내용들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만 30세 미만의 사망자는 없다. 안심할 만한 일이다라고 미국 백악관의 보건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임상 결과가 다른 나라 정부에도 상당한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치료하고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를 받지만 이제 몇만 명이나 되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정확한 임상 결과나 치료 내용이나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초기에 환자 한 30명 정도에 대해서 중앙임상 TF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다 정리를 해서 WHO나 미국에 다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 발표에서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증상이 약하고 치료 별로 안 해도 잘 낫더라 이런 발표를 했었고 우리나라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5천 명이 넘지만 환자가 특이한 것은 30%가 20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달리 여성 20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더 치명률이 낮게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지난 40일 동안 코로나19 관련한 상황을 다루면서 정부 쪽에서 방역당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매번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1, 2주가 고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은 교수님도 아마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전부 다 한 2주 정도 아무도 안 만나고 접촉을 딱 끊으면 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라는 데서 굉장히 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염됐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이제 그 예로 2월 22일 날 저녁 때 총리가 담화를 하시면서 23일 날 일요일 날 집회를 자제해달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23일 날 집회를 한 곳에서 유행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예. 수원 샘교회나 광주 교회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유행이 생기면 거기서 또 전파된 가족 간의 전파나 이런 게 계속 끊임이 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도 발표가 나왔지만 봉화의 푸른 요양원 같이 예.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환자 수도 환자 수지만 치명률이 굉장히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그런 이제 시설에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2주간 금지를 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완벽히 차단한다면 어떤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좀 안심하고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제는 정부가 어떤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표를 만들어서 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숫자가 좀 많은 게요. 신천지교회와 청도대남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의 온천교회 관련해서 33명, 그리고 봉화 푸른요양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푸른요양원에서 36명이 확진됐고요. 경북 칠곡에 있는 미랄 사랑의 집 관련해서 24명이 확진됐습니다. 뭐 앞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스라엘 성지순례 네. 관련된 그 집단 감염도 49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그 집단 감염 사례가 경남 창녕이죠. 동전 노래방에 다녀간 사람들 6명 확진된 사례가 또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를 좀 시급히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 동전 노래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학생들의 개학이 2주가 더 연기가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친구들 만나서 이런 동전 노래방도 갈 수 있고 PC방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곳에서 만에 하나 어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일어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사회가 정말 긴장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저희가 이런 감염의 사각지대라는 주제로 만든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을 때는 한 4, 50명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또 공용 샤워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샤워실 하나 가지고 수십 명이 같이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분간은 저런 것도 가면은 안 되는 것인지 이걸 정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집에만 있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런 곳에 갔다가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었다면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만이라도 좀 참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2주 정도만 참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걱정은 사실은 저런 동전 노래방, PC방,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거의 손님이 다 없어서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이 또 마음에 걸리네요. 예. 건강하신 분들은 좀 식당에 가서 좀 떨어져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PC방도 가시고 또 그래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띄엄띄엄 가면 괜찮겠지만 예. 좀 그게 쉽지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신천지 관련해서 말이죠. 교수님 그 전에 홍콩에서 강아지로 반려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라는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은 물론 이 반려견을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 전파가 될지 이 부분까지는 확인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 기사 보셨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반려견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가깝게 확진자가 반려견하고 입을 맞춘다든지 접촉을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려견에서 바이러스 증폭이 일어나고 그게 전염까지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종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 SBS의 한세영 기자가 수의학
박사 출신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좀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올린 정보를 보니까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반려견의 세포 안에까지 침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닌 예. 것으로 보인다. 예. 그 강아지 반려견에게 증상이 없는 걸로 아프지 봐서는 않으니까 네, 네. 강아지가. 일단 몸 안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세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또 다른 뭐 사람이나 다른 또 같은 종에게 전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예, 저희 수의학 박사인 예. 한세영 기자의 예. 의견이었습니다. 예, 혹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또 반려견을 이럴 때 반려견이 또 우리에게 전파하는 건 아닌지 해서 주인이 없는 반려견을 뭐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이러는데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요. 신천지가 120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100억 원을 내고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하는데 20억 원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친 거겠죠?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 오늘 갑자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 120억 원의 현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은행을 통해 송금하는 형식으로 송금을 했답니까? 네네. 그래서 오.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그동안 국내 대형 개신교회들이 기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120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책임론에 대한 의식을 해서 이렇게 거액을 기부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2일에 기자회견하면서 사죄를 구한 것, 뭐 그런 것들을 120억 기부로 좀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신천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중국 우한을 다녀온 신도가 신천지는 알고 있겠죠. 만약에 그런 신도가 있다면 그런 사실들을 정부에 좀 있는 그대로 알리고 오죽하면 정부가 신천지를 못 믿으니까 오늘도 또 행정조사 들어가서 오전 11시부터 명단을 또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를 정확히 하려면 신천지의 첫 번째 환자, 우리가 페이션트 제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환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환자가 중국에서 언제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 유행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알아야 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외신들이 한국의 코로나19 어떤 상황인지 또 한국의 방역 당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의 ABC 방송이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공황 상태도 폭동도 찾아볼 수 없다. 수많은 감염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데 반대하며 두려워하는 군중도 없다. 오히려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만 있다. 대구는 코로나19를 이겨내며 살아야 할 이 시대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어제 외교부를 찾아서 한국 방역 당국의 대응, 한국 국민의 대처에 대해서 대단히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 think it'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Korea is leading in the global fight. We're very impressed with all that Korea is doing, comprehensive measures to test and to take step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Sure, I think the coordina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very important and is, causing good results. 우리 방역 당국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외신은 뭐 정부의 대응이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봤을 때 이 시대의 삶의 모델이다라고 아주 극찬까지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 유행을 어쨌든 기세를 꺾은 나라는 현재까지 중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즉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 유행을 잡기 위해서 한 걸 보면 완벽한 봉쇄를 해서 아파트 앞에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봉쇄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 그렇게 하지 않고도 만약에 이 유행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다른 나라들이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거죠. 예, 전문가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대구 경북에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좀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현지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의 말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그 확진 환자 중에서도 중환자들이 많다 보니 그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보호복을 입고 나면 숨이 너무 차고 더워서 체력적인 소모도 크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을 때 최대한 오래 머물다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최전방에서 중환자들을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은 되고 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보호 장비를 아껴 쓰지 않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환자 간호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어제까지 85명 정도 이제 입원해 있다가 어제 오후부터 밤에 한 30명 더 입원해서 지금은 한 115명 정도 이제 입원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생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복이라든지 근무복 또 뭐 기초 장비, 음압시설 같은 시설 또 전문 인력 등 준비가 부족한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 인력이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피로도도 쌓여가고 업무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네, 현장에서 우리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또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계시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이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도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지나간다는 노래와 함께 정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감동을 받을 만한 영상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특히 직접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경험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 다들 쫄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춘천병원 대위 김혜주입니다. 코로나19 격리 병동에 투입되어 최전선에서 환자를 간호하고 최선임으로서 병력 관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냥 투입을 했었는데 콧등이 벗겨지면서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